일주일에 2회 정도만 해주셔도 훨씬 촉촉해진 입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세현입니다. 촉촉하고 볼륨 있는 입술, 우리 모두의 로망이죠. 나이가 들면서 입술 볼륨이 줄어들면 입술이 얇아지고 인중은 길어지게 됩니다. 또한 입술 볼륨 저하로 주름이 많이 생기면서 입술 색깔도 선홍색에서 연갈색으로 변하게 되고 입술 주변에 색소 침착까지 더해지게 되면 입 주변 변화만으로 4, 5년은 늙어 보이게 되죠. 입술의 변화는 노화뿐만 아니라 입술의 건조증, 입술 피부염에 의해서 더더욱 가속화되는데요. 아기 입술 같은 통통하고 촉촉한 입술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입술을 관리하는 꿀팁과 피부과 시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습 관리입니다. 건조해서 입술이 트고 각질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질을 뜯어내고 문지르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입술 표면에 보호 장벽이 손상되고 2차적인 세균 감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입술에 각질이 생겼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스럽게 탈락하도록 두고 보습을 해주는 것입니다. 샤워나 세안 후에 입술 각질이 불려져 있는 상태에서 면봉을 이용해서 살짝 문질러서 너덜너덜한 각질을 가볍게 제거한 뒤 덕용 바세린을 입술에 듬뿍 바르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랩을 그 위에 5분 정도 씌워서 보습제 흡수율을 높여주는 치료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바세린이 없다면 집에서 쓰고 있는 영양크림이나 수분크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랩핑 보습법은 일주일에 2회 정도만 해주셔도 훨씬 촉촉해진 입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랩을 붙인 채로 꼭 누워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서 시간 소모도 많지 않으니까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입꼬리에 생기는 입꼬리 피부염에 대한 얘기인데요. 구각염이라고도 합니다. 입꼬리 피부염이 생기면 건조해서 그런 건가? 하고 침을 바르거나 립밤을 계속 바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입꼬리 피부염의 경우 리보플라빈이나 엽산, 철분과 같은 영양소의 부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건조함으로 인해 트는 것과는 조금 다른 질환입니다. 리보플라빈, 엽산, 철분이 함유된 음식 섭취를 통해서 영양 보충을 해주고 자극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충분히 자가치료가 가능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부과를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간혹 입술에 닿는 립스틱이나 젤, 틴트, 치약 같은 성분에 의한 접촉 피부염이 입술 피부염 형태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원인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지나치게 여러 가지 종류의 화장품을 입술에 사용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심한 구순염은 피부과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좋으며 적절한 약물 사용과 화장품, 치약을 본인에게 맞는 제품으로 바꾸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습관 개선입니다. 20, 30대 젊은 층의 입술 피부염은 대부분 잘못된 습관에서 생기는데요. 입술을 자주 물거나 혀로 침을 묻히거나 손으로 잡아 뜯는 버릇이 있는 경우 이러한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먹고 발라도 피부염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고 묻히고 뜯는 습관을 반드시 고칠 것. 그 이외에도 음주와 흡연은 수분을 뺏어가는 안 좋은 습관인데요. 과음을 한 다음날 입술이 건조하고 뻣뻣한 느낌 받으신 적 있죠? 술에 함유된 알코올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음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의 체내 수분이 소실됩니다. 술 마신 다음날 갈증이 나는 것도 같은 이유죠. 꼭 술과 담배는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면 부족인데요. 잠을 자는 것은 피부 컨디션 회복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가 회복과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되는 최적의 수면 시간이긴 하지만 이를 꼭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의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잘 습관화한다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부 컨디션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개선입니다. 봄, 가을 건조한 날씨에 더해서 난방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실내 습도는 더더욱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는데요.
낮아진 습도는 건조한 입술에 치명적인데 50에서 60%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습기를 활용하거나 주변에 젖은 수건을 두세 장 정도 항상 걸어두는 방법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도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에 의한 습도 저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적절한 습도 유지는 건강한 입술 예방의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피부과에서는 입술을 관리하는 시술이 따로 있을까요? 피부과의 입술 치료 방법으로 여기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입술에 리쥬란 힐러를 주입하여 재생과 수분 보유력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입술이 건조하다는 것은 수분이 쉽게 날아가고 이로 인해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술이 바로 리쥬란이라고 할 수 있죠. 리쥬란을 입술에 시술한다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리쥬란의 대표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피부세포 재생은 건조한 입술, 마른 입술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입술이나 입술 주변에 생긴 상처, 흉터 제거에도 효과적인 만큼 입술에 리쥬란 시술을 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술은 입술 부위에 LED 재생 레이저 또는 LDM 보습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LED 레이저를 통한 보습, 진정 관리는 빛의 광자를 이용하여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 재생을 유도하는 관리 방법이죠. LED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LED 재생 레이저는 전문 의료 장비이고 고출력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정용 마스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LDM 시술은 흔히 재생관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시술인데요. 젤이 아닌 앰플을 사용하여 진정 효과를 전달하기 때문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통증이 거의 없어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입술을 갖기 위한 입술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김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